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 책이 발매가 됩니다. 8월 13일부터 발매가 될 예정이고 지금 예약 판매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자, 제목은 10년 후 제2의 강남이 된다입니다. 자, 내용은 말 그대로 10년 후에 어디가 제2의 강남이 될지에 대해서 지역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요 지역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제 책은요, 절대로 한 글자도 베끼거나 대필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100%의 생각과 경험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10수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 부동산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8월 5일날 월요일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도로 위에 집.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은 이제 말 그대로 컴팩트하게 이제 집중화를 해서 짓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서울의 중심부 쪽에 땅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서울에 땅이 없다 보니까 유수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서울시의 PPT 자료를 보니까 36장짜리로 구성된 이 자료인데, 이것도 하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쪽에서도 서울시의 발표 같은 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걸 잠깐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게 될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컴팩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해결 방법은 그린벨트를 풀거나 여하튼 중심부엔 땅이 없으니 외곽 쪽에다 집을 짓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는 지금 처음이고, 차고지, 유수지, 물재생센터, 주차장, 이런 것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부에서도 이런 거 많이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많이 했었죠. 도로는 얘기만 나왔었고,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처음 언급된 내용인데, 이번에 실질적인 구체적인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계획안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짓겠다, 잘 짓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획기적이긴 하죠.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의 입체적 활용 사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외국에는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1981년 독일의 모습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는 터널이죠. 예,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예, 도로를 짓고 나서 건물을 지었겠죠. 예,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독특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도로를 활용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아직은 추진 중인 거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 대지 위에다가 땅을 짓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라데팡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절된 도시로 이어질 지역 발전이 마중물이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위치는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신내 3지구, 중랑구 쪽인데, 신내동 쪽하고 북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신내역 차량기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신내 3지구 쪽의 아파트 단지와 신내역의 차량기지가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신내 3지구 사람들이 차량 기지에 갈 리는 없잖아요. 이게 단절된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죠? 창고라든가 차량 기지랑 좀 멀어야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왜 연결을 시키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북부간선도, 지금 보면 여기 위치인데요. 여기 위치가 지금, 현재는 경춘선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6호선이 이제 한정거장 연장하게 되면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중에 있는 면목선 경전철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춘선, 우리 면목선 경전철, 그 다음에 6호선, 요게 사실은 그렇게 파급을 주는 그런 라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역교통망이 과연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트리플인 건 맞지만,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렇게 트리플이라면 어마어마한 광역교통망이 될 수 있는 후보지지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춘선과 6호선 면목선 경전철로 광역교통량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위치를 구체적으로 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이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지도를 잠깐 뽑아 봅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면 일단 상봉역 중랑구 쪽은 아시죠? 상봉역이 있고요. 경춘선 타고 좀 가다 보면 망우역,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신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신내역이고, 요게 봉화선역이 6호선이잖아요. 요게 지금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예,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춘선뿐만 아니라 면목선도 여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트리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내 3지구가 여기 뭐 대시안 포레 아파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북부간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는 것처럼 여기를 표시를 해놓게 되면 요렇게 자 아이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간선도로 위에도 활용을 하게 되고 이쪽에 이제 저층 창고 주거지 같은 거는 이제 보상을 해주겠죠.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짓겠다는 얘기고 한 1000세대 정도 짓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연결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지하철을 다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다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를 연결시킨다고 해서 공간적 단절이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컴팩트 시트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고, 뭐, 그림은 되게 이쁘게 지어놨죠? 입체 보행로를 만드는 겁니다. 입체 보행로를 만들어서, 500m라는 구간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400, 요 정도 거리가 되겠죠? 예, 요 정도 거리를 이제 개발한다는 거고, 7만 5천 정도가 되는 건데, 7만 5천 정도가 되는 범위가 대략,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뭐, 대략.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냐면은 인공대지를 일단 조성하는 겁니다. 인공대지. 당연하죠. 땅 위에다가 도로 위에다 지어야 되니까 인공대지를 구축을 하고 대지 위에다가는 뭐 그냥 우리 아파트 짓듯이 이런 시설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어두면은 되게 좋은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성적인 부분이죠. 사업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과연 맞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 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찾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스러운 도로 위에 집을 지으면 시끄럽지 않을까, 진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흡음판, 뭐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소리를 이제 흡수해주는 장치겠죠. 그 다음에 소음 차폐 구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동 차단 시설이 있답니다. 진동 차단 시설 같은 걸로 인해서 위에 거주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뭐 요즘에 기술의 발전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건축공학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될 거라고 봐요. 과연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놨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잘 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내용은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인공대지 조성 비용이 평당 1000만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물어봤죠. 평당 1000만원이면은 사업이 괜찮은 거냐, 사업성이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의 답변이 서울에서 토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1700에서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사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죠? 1700, 1800 정도로 토지 보상하는 데가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토지 보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택지 개발하는 것들이 뭐 아주 소규모 말고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 같은 거는 뭐 십수년째 지금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안을 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는 발상을 한 건 뭐냐면 집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급은 부족하다. 공급이 안 부족하면 이렇게까지 돈 쓰면서 도로 위에 집을 지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집은 필요한 상태인데 또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는 것은 일반 대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집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에 집을 지을 토지가 없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은 좋은데 이제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토지 보상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 개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서울 시내에 지금 2천 미만 땅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해주게 되면 1,700, 800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식의 개발 말고 우리가 지주 공동사업이나 다름없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주게 되면 그래도 공급량이 미비 하나 어쨌든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뭐 묶어놔 버렸죠. 예,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강화로 인해서 묶어놔 버렸고, 거기에 뭐 민간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게 되면은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공급은 늘리지 못하고, 혈세를 쓰면서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뭐 평당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면 이쪽 주민한테 미안하지만 여기는 사실상 서울의 끝입니다. 그죠? 서울의 끝자락이에요. 여기가 서울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 경계 부분인데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다가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우리 3기 신도시면 남양주 쪽이라든가 기존의 구리 별내 이런 쪽이 나오는데 거기와 뭐 큰 차이가 없죠. 예? 여기 갈매 있네요. 그죠? 갈매가 바로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게 되면 서울에 더 필요한 곳들,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부 쪽에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서울시에서는 이게 첫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베타적 성격, 테스트적 성격으로 인해서 이쪽에 일단 먼저 해보는 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활성화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지었을 때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입지는 훨씬 더 안쪽으로 지금 서울시 지도상 보게 되면은 방금 입지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신내 IC와 중랑 IC 가운데쯤. 근데 이제 중심부는 이쪽에 있는데 필요한 건 다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라는 것은 뭐 구리에다 짓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집이 모자른 지역에다가 땅이 없는 곳이라서 짓는 건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지금 뭐 산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실 맘만 먹으면은 지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입지는 사실은 이걸 하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뉴스 같은 거는 많이 나왔어요. 북부간선도로가 쳤더니 좀 나오더라고요. 북부간선도로 위에 미니도시 건설한다. 컴팩트 시티, 미니도시 생기는, 미니도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미디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서울시에서도 발표한 게 있죠. 여기 보면 요 것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 26분짜리 자료가 있는데 요거 보셔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행을 지금 이제 주민 공람을 한 거고요.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국제 공모 해가지고 설계를 이제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착공 들어가서 2025년경쯤에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이게 한번 해보고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고 계속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모쪼록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호재가 되겠죠.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한테만 아주 작은 영향력을 미칠 뿐이고 서울시 전체에는 제가 볼 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건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런지 이게 앞으로 장기간 효율적인 사업이 될런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시점 인재박 발표한 시점에서 이거를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뭐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진동 차단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흡음판 같은 걸 설치해서 뭐 동일하게 거의 그 아파트 땅 위에 짓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예,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책이 한 권 발매했습니다. 제목은요, 수도권을 산다라는 책입니다. 자, 말 그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관련된 지역 분석을 상세하게 해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부동산 전망이나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등등등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책입니다. 7월 중순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용이 좀 어려우실까봐 여러분 읽기 편하시라고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책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